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작품은 2023 EBS 수능 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부분에 실려있는 05번 도봉입니다. 자, 도봉 바로 지문 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산새도 날아와 오짖지 않고 구름도 떠나곤 오지 않는다. 자, 일단 1년과 2년 보면은 산새도 날아와서 오짖지 않고 구름도 떠나면 오지 않아요. 그만큼 산새도 구름도 없는 외롭고 적막한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을 다른 말로 대구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않는다 같은 현재형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산새랑 구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산새 같은 경우는 짝을 잃은 외로움의 정서가 드러나고요. 구름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을 보기에 제시하고 이 시를 감상한 내용을 묻는 문제에 산새나 구름 등이 떠나가 돌아오지 않는 가을사는 가혹한 시대를 상징하며 그대는 그 상황을 소멸시킬 이상향이라 볼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대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독한 화자의 처지 역시 여러 상황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선지가 구성될 수 있었는지 뒤에 마저 보도록 할게요. 인적 끈인 곳은 홀로 앉은 가을산의 어스름. 자, 지금 홀로 앉은이라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도봉산이 혼자 앉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때는 의인법이 사용된 거고요. 또는 화자가 홀로 앉아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둘 다 혼자 있다는 걸 통해서 고독함,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드러나는 거죠. 가을산의 어스름이라고 한 거 보니까 공간적 배경은 산이고 시간적 배경은 가을 해질녘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공간적, 시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고독함을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년과 2년, 3년을 다 합쳐서 인적이 끊긴 가을산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갈게요. 호의, 호의. 자, 호의, 호의는 가슴에 맺힌 그리움을 대상과의 교감 없이 공허하게 외치는 소리예요. 음성 상징어고요. 청각적 심상이 사용된 거죠.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시는 붉게 해는 넘어가고와 같은 뚜렷한 시각적 심상도 사용되었으므로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의호의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보나. 자,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보나. 여기서는 고독함과 그리움 나타나는 거고요. 뭐뭐 하나 같은 감탄형 종결어미 사용되었으니까 영탄법 사용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영탄을 통한 독백적인 어조가 주조를 이룬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울림은 헛되이 빈 골고를 되돌아올 뿐. 자, 고독함을 극복하려고 소리를 냈는데 그 고독함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실패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상황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산근을 길게 느리며 붉게 해는 넘어가고. 자, 붉게, 붉다 나왔으니까 시각적 이미지 사용된 거고요. 이미 해는 넘어갔으니 쓸쓸한 분위기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해를 넘어갔기 때문에 일몰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일몰을 바라보며 이제 내면을 생각할 시간입니다.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자, 황혼은 고독한 시간이죠. 고독한 시간과 함께
별과 밤은 오리니 라고 했는데, 자, 일단 별과 밤은 올 것이다 라는 뜻으로 미래의 일을 추정하고 있죠. 현재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자, 해가 지고 밤이 오는 상황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층적으로 화자의 정서가 우울해지고 있죠. 그래서 시간적 추이에 따라 시상을 전개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고요. 이 시는 해질녘에서 밤으로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 시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자주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공간적 변화는 보이지 않고 시간만 흐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알아놔야겠죠? 삶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자, 지금 삶을 생각하고 사랑에 대해 생각하니까 삶과 사랑은 사색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화자의 내면 세계가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직설적으로 표현했죠. 왜냐하면 쓸쓸하다, 괴롭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요. 화자가 자신의 삶과 사랑에 대해 반추하며 품게 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년에서 8년까지는 외롭고 공허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할게요.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 같거니와. 자, 그대라는 사람 나오니까 이 그대는 기다림과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그대를 위하여 나도 이제는 이 긴 밤과 슬픔을 갖는데요. 근데 우리 이제까지 화자는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정서들은 그대를 위해서 나도 이제는 그런 것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대는 화자에게 고통과 희망을 안겨주는 존재로 볼 수 있겠죠. 특정 대상이 아니므로 애인, 민족, 절대자 등 어느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로 대상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다.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표출되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고요. 윗글에서 그대는 이성으로서의 타인일 뿐 아니라 이웃, 사회, 국가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지는 분명치 않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독자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일단 그대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자 화자에게 고통과 희망을 안겨주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에서 화자가 고독감과 애상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까지 연관해서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제도라는 건 현실적 외로움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고요. 이는 이와 긴밤의 행을 일부러 구분하여 긴밤이 주는 암울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긴밤과 슬픔은 삶과 존재를 탐구하는 시간이었죠. 우리 아까 밤 돼서 탐구했죠. 그리고 그리움과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같거니와 같은 경우는 종결형이 아닌 어미 뒤에 마침표를 찍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시적 여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현실 상황은 비극적이지만 이를 극복하려고 하고요. 시적 여운이 가장 짙게 드러나는 연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야겠죠.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부르는. 자, 그대는 우리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자 화자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이죠. 그대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볼게요. 자, 지금 화자는 절대적 공허함에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어느 마을에서 쉬는요. 자, 어느 마을이라는 건 그대가 쉬고 있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화자의 기대감이 반영된 장소고요. 그대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고 있죠. 그대가 잠시 쉬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만남을 기약하며 정신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서리법을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문장은 그대가 어느 마을에서 쉬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의문형 문장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서리법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의문형 문장을 모두 서리적 문장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뭐뭐 하느뇨는 영탄적 어조로 볼 수 있고요. 지금 그대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으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면은 그대를 향한 그리움이 나타나고요. 우리 이것 또한 시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A는 1에서 3년, B는 4에서 8년, C는 7년에서 9년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화자의 시선이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가을산의 풍경에서 시작하여 점차 화자의 외로운 정서에 집중되는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도봉이라는 제목은 도봉산을 가리키고요. 우뚝 선 봉우리로서의 도봉은 고고한 자연의 의지를 드러내며 정적감과 처연한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봉과 관련된 문제 3개 정도 보고 다음 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볼 문제는 4번 문제고요. 4번 문제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 풀어보셨나요? 이건 A, B, C, D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ABC가 일관된 종결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여러분 우리 ABC 종결 방식이 똑같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처음 종결 어미는 앉는다. 그리고 뭐 올이니, 갔거니와, 쉬는요. 갔거니와는 종결 어미는 아니지만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갔거니와랑 쉬는요. 지금 종결 어미가 통일되고 있지 않죠? 때문에 일관된 종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고요. 수미상관 기법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B도 적절하지 않게 되죠. C, ABC로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화자의 시선이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 적절하고요. D, 어스름이었던 시간이 밤이 되는 것으로 보아 시간의 흐름과 관련 있는 것도 적절하죠. 때문에 4번에 적절한 거 5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10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었죠. 지금 움직임, 우리 아까 시간의 흐름은 나오지만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때문에 시적 화자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도록 할게요. 산문적인 요소를 절제했다라는 것은 어미를 생략했기 때문에 산문적 요소를 절제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뿐으로만 끝나고 서술어가 나타나지 않거나 종결 어미가 아닌 갔거니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를 통해서 우리 어미가 생략되었고 그러면 산문적인 요소가 절제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이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 전개되는 거니까 적절하고요. 3번 우리 영탄통한 독백적 어조가 주조로 이루고 있죠. 5번 자연의 적막감과 인간의 외로움이 상호 조응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8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윗글의 후반부에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정서와 유사한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18번 마무리할게요. 우리 18번에 정서와 유사한 것은 4번이었습니다. 시의 후반부에서는 화자는 임에 거쳐도 모르고 그저 임을 기다리는 그리움, 기다림에 차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이는 이미 떠난 상황에서도 님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4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요. 자, 1번은 방향성을 성실하여 헛마음을 느끼는 화자가 드러나고요. 2번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3번, 또 다른 자아를 들여다볼 수 없어 답답함과 섭섭함을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고요. 5번은 우리 앞에 플라토노스의 일부분이죠. 이상적 공간에 대한 화자의 희망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가장 유사한 것은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다음 시 그리운 그 사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리운 그 사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 도라는 보조사 사용됐으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의 부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부재가 과거에 이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오늘도 해에다 저물도록 지금 시간적 배경이 해질 무렵이고 화자의 쓸쓸함과 슬픔을 강조하고 있죠. 자, 대상의 부재로 인해 촉발되는 화자의 그리움이 주된 정서를 이루고 있다는 오른손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움은 이 시를 지배하는 정서이며 다른 시를 제시하고 화자의 정서가 동일한 것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될 수 있겠죠.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자, 지금 시적 상황은 그 사람의 부재고 시 전체의 분위기가 쓸쓸하고 슬픈 궁극적인 원인에 해당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가슴속 깊이 뜨거운 눈물 오늘도 보이지 않네. 자, 우리라는 거 보니까 화자가 그리워하는 그 사람은 화자 개인뿐 아니라 다수가 그리워하는 대상임을 알 수 있고요. 뜨거운 눈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촉각적 이미지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죠. 보이지 않네 라는 시구는 앞으로 반복이 될 텐데 이런 시구의 반복을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과 2년은 그 사람의 부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3년으로 가면 모넷눈 가득 개구리들 울어 저기 저 산만 어둡게 일어나. 자, 지금 개구리들이 울어요. 근데 사실 울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부재하는 지금 화자가 울고 싶을 텐데 이 감정을 개구리가 운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개구리한테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들은 객관적 상관물이자 감정 이입의 대상으로 지금 그 사람의 부재로 슬픈 화자의 정서를 개구리들에 이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의 슬픈 정서로 이입한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는 오른손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표현법이 유사한 것을 묻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저기 저 산만 어둡게 일어난대요. 자, 지금 어둡다라는 것은 화자의 정서를 어두운 색채로 표현한 것이고요. 돌아앉아 어깨 들먹이며 울고. 자, 돌아앉아를 의도적으로 행가리하여 현재의 상황에 괴로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들먹이며 울고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깊은 슬픔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저기 저 산부터 울고까지는 저기 저 산이 돌아앉아서 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원래 산은 울 수도 없고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은 화자겠죠. 그럼 지금 화자의 울고 싶은 마음을 산에 이입한 것이니까 여기서의 산은 객관적 상관물이자 감정 이입의 대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부재로 슬픈 화자의 정서를
산에 이입하여 표현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산은 어깨 들먹이며 우니까 화류법이나 의인법이 사용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보릿대 들불은 들을 뚫고 치솟아. 자, 그 사람을 간절히 찾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고요.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부정적 상황을 의미한다. 보릿대 들불같이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보릿대 들불이 그 사람을 향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의미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겠죠. 지금 들을 뚫고 치솟아도 그 사람을 찾고 싶은 화자의 강렬한 소망이 나타나고요. 들을 밝히지만 그 불길 속에도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자,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싶어서 보릿대 등불까지 켰는데 그 사람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3년에서 5년까지는 그 사람의 부재로 인한 슬픔과 괴로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젠간, 언젠가는. 자, 지금 언젠가라는 단어 반복하고 있으니까 반복법이고요. 라는 감탄사 사용됐으니까 영탄법이죠. 그 사람을 찾고 싶은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 칙칙한 어둠을 찢으며, 이 칙칙한 어둠은 그 사람이 부재하는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요. 어둠을 시간적 배경으로 본다면 해질 무렵에서 밤으로 시간이 경과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화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시는 해질녘에서 밤으로의 시간 변화가 드러나고 이에 따라 화자의 슬픈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놔야 합니다. 눈물 속에 꽃처럼 피어날 저 남산, 꽃 같은 사람. 자, 뭐뭐 같은 사용됐으니까 직유법이고요.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희망적 미래 상황을 가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꽃처럼 피어날 저 남산꽃 같은 사람이니까. 어느 어둠에 덮여 있는지. 누가 덮여 있는 거죠? 그쵸. 그 사람이 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 거죠. 하루, 이하루. 여기서도 하루가 반복되니까 반복법 사용됐다고 볼 수 있고요. 화자는 계속 그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짐승들도 집 찾아드는 저문 들길에서도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자, 짐승들은 집을 찾아오는데 그 사람은 지금 집을 찾아오지 않죠. 때문에 그 사람과 대조적인 행동을 보이는 존재로 볼 수 있고요. 짐승들과 같은 기능을 하는 소재를 다른 시에서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짐승들은 그 사람이나 화자를 비유하는 표현이 아니며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소재라는 것에 주의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짐승들도 집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슬퍼하며 시가 마무리되고 있고요. 8년에서 9년까지는 여전히 부재하는 그 사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목이 그리운 그 사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도 마찬가지로 문제 3개 정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볼 문제는 3번 문제입니다. 3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3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지만 언젠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 6, 7년에 언젠가 그 사람을 찾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고요. 니은. 그 사람이 부재하기 전 남기고 간 흔적을 드러내는 부분은 없었죠.
디귿, 보이지 않네 라는 식으로 반복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적절하게 되고요. 리을, 윗글이 화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쓰였을 수는 있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가슴속 깊이에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 그 사람을 찾는 것이 화자뿐만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리을도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거 기억 디귿 3번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 보여주기 전에 니은 먼저 보여줄게요. 니은은 보리대 들뿔이고요. 우리가 볼 문제는 12번입니다. 12번 잠시만요. 자, 12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12번 함께 보도록 합시다. 12번에 가장 적절한 거 5번이었죠. 우리 보리대 들뿔은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우리 그 사람을 찾고 싶어서 들뿔을 낀 거기 때문에 그리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고요. 맷버들은 떠난 대상에게 주고 싶은 사랑의 징표로 볼 수 있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볼게요. 1번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화자의 믿음까지는 니은과 디귿 둘 다 알 수가 없고요. 자, 니은이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자,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그 사람으로 그 들뿔이 아니죠. 3번 니은이 돌아온 대상에게 베풀고 싶은 화자의 정성이라면 우리 보리대 들뿔은 대상이 돌아오면 대상에게 베풀고 싶은 화자의 정성이라고 볼 수가 없죠. 4번 대상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5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도봉과 그리운 그 사람 연관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도봉이고요. 나는 그리운 그 사람인데 지금 지문을 한 번에 보여줄 수가 없어서 지문을 가지고 있는 교재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13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 화자의 정서, 가랑 나 둘 다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죠. 자, 니은 우리 가나 둘 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이 나타났었고요. 디귿 자, 화자의 위치를 그냥 시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로 따지면 우리 디귿 둘 다 표면에 드러나기 때문에 적절하고요. 리을은 우리 나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네 라는 시구가 반복되지만 가는 시구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죠. 자, 미음 가랑 나 둘 다 그대를 다시 만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비읍 둘 다 자기희생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적절한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 해서 4번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문학 작품으로 만나도록 해요.